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 과열 고점인가? 이제 하락 조정해야 할 땐가? 응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듯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아니다. 단순하게 조정에 그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한국 증시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하락만 남아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월 중순에 기술적으로 이미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 RSI 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흔히 70 이상이면 과열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열권에 이렇게 접어듦과 동시에 자, 지난 1, 2월에 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코스피 과열권 70% 이상 진입 종목수 비중이 15% 전후가 경험적으로 변곡점이었다, 이런 이야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2019년 1월에도 15%가량 넘어섰을 때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코스피 과열권 진입 종목수가 15% 무렵에 달아났을 때 6월 한 달 동안 조정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8월에도 15% 선에 근접을 하면서 잠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경험적으로 RSI 70을 넘는 종목수가 15% 전후가 되었을 때 자,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정이 찾아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월 13일에 나온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같은 보고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열권에 접어든 종목의 수가 20%를 넘어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면서 자, 과열권에 접어든 대형주의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중순 이후 시장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를 약간 변형한 건데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9월 달에 이렇게 한번 진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6월 달에 이렇게 2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에 거의 육박해 있다, 이런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RSI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이미 8월 중순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한 번쯤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가파른 상승 뒤에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사람들은 시장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지금 이제 하락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존버를 하면서 잠시 조정이 찾아온 것이고 향후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 하락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응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아니, 왜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망했다는데 자, 주가가 더 이상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상장사 순이익이 34% 줄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빼면은 순이익이 반토막이라 하고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고, 자, 지난 3월 이후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오늘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의 시장 바로 기업의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고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자, 그리고 이 돈의 쏠림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장을 리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은 과연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뉴스 기사를 보면
지금 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시중에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또 정부는 돈을 푼다고 하죠. 자, 시중에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스 기사 타이틀, 자,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자, 이거 실물 경제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매크로 분석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역시 8월 중순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일부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지금 3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타고 있다. 즉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향후 12개월 순이익이 상향 조정 연초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자, 그만큼 주가가 오를 만한 여지,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유동성 과연 과열 신호인가? M2 대비 시총 비율 아직까지 금융위기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자, 금융위기 때, 자, 글로벌 호황이 왔을 때, 자, 이만큼 80%, 90%까지 육박했지만 이제 겨우 60%랍니다. 자, 차화정 때 80%에 육박했던 것보다 낮고, 자,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자, 반디 장세 때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총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즉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시장인데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2 증가율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2 증가율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자, 지금도 그와 비슷한 속도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영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시중 통화량 상당히 빠르고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통화량이 아니라 지금 통화량 증가율 YOY 그래프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국 GDP와 주식시장 유동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 시장 S&P 500 시가총액이 명목 GDP를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 명목 GDP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과열권을 넘어서서 하늘을 뚫고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열권에 막 진입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과열권을 뚫고 미국처럼 날아간 적은 없었던 게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자, 명목 GDP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2008년의 경우에는 이 명목 GDP 선에 가까이 갔다가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차화정 장세 때도 바짝 붙었다가 떨어졌고, 2016년과 2017년 반디 장세 때도 바짝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간격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총 상위 10개 종목 8월 이후에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나? 자, 8월 초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 8월 13일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가? 자, 업종을 대표하는 시총 탑 10입니다. 8월 흐름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 살펴보면요. 자, 여기 빨간색, 굵은색 선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굵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자, 코스피 지수고요. 자, 여기에는 자, 각각 다른 색깔로 시총 상위 9개 종목, 자, 삼성전자 우를 제외하고 9개 종목의 주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8월 1일부터 주가 추이입니다. 자, 8월 1일부터 8월 24일 현재까지 자, 가장 높은 수익률 현대차 29%, 그리고 LG화학 14%, 삼바 13%, 셀트리온 8%, SDI 7%, 카카오 4, 네이버 3, 자, 삼성전자 -2, 하이닉스 -7%입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3.89% 상승 중입니다. 자, 돈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8월에 가파른 상승과 그 다음에 조정까지 겪고 있는 8월 1일 이후의 수익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간을 좀 더 좁혀서 지난 8월 13일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8월 13일 코스피는 2년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과열의 정점에 이르르고 나서 바로 조정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게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8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 자, 코스피는 같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4.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5%, 네이버 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바 마이너스 1.4%, 그리고 셀트리온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여기 오타가 났는데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이렇게 4개 종목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하게 삼성전자 마이너스 5%, 현대차 마이너스 6%,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그리고 6월달과 7월달 가파르게 올랐던 LG화학과 삼성 SDI는 각각 마이너스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워낙 최근 조정 때 많이 빠지면서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을 본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8월 중순은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의 해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자, 이 반등이 다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열의 해소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난세에 영웅이 등장했고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자, 유동성 장세,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의 공통점은 성장성과 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지고 기업의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락에 베팅하십시오. 자, 그렇지 않다면 미래에 더 크게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 베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에서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